진피층까지 넣어드립니다. 진피층까지 사고 싶잖아요. 영상 광고 중에도 화장품을 바르면 진피를 막 세포 사이로 들어가면 이거는 진짜 아닌데. 의학적으로는 사실은 진피에 들어가면 큰일이죠. 큰일. 500달톤이 되면 진피층까지 이제 도달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유효 성분만 500달톤 이하로 될 것인가? 그럼 화장품 효과는 결국 아무것도 없는 왜 거네. 발라? 왜 발라? 근데 그래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죠? 슬기쌤, 제가 이제 화장품에 관심이 되게 많으니까 이것저것 화장품 광고들도 진짜 많이 보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 이거는 진짜 아닌데 하는 화장품 광고들 진짜 있어요. 아닌데? 진짜 아닌데 이거는. 그게 뭐냐면 진피층까지 넣어드립니다. 진피층까지 사고 싶잖아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이럴 것만 갖고. 그래, 맞아. 요새 영상 광고 중에도 화장품을 바르면 진피를 막 세포 사이로 들어가면서 근데 이게 사실이기가 힘들잖아요, 의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사실은 진피에 들어가면 큰일이죠. 큰일. 이거는 뭐 상처에다 화장품 바르는 거랑 똑같은 소리거든요. 근데 진피까지 도달해서 비타민C가 이렇게 작용을 할 것 같고, 이런 광고들 이게 현혹되면 안 되는데 너무 현혹되게 잘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 제가 참을 수 없었어요. 부들부들. GSM이 참을 수 없었던 그 진피까지 흡수된다는 그 광고의 진실, 그리고 화장품은 과연 어디까지 흡수가 되고 맞아요. 어떤 작용을 하는지 오늘 스나연에서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피부에 사실은 그 구조적인 부분, 표피랑 진피,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을 해주는 표피, 진피 접합부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는 표피의 거의 대부분 각질층을 상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각질층 같은 경우에는 때 밀면 밀리는 그 각질층 맞아요. 근데 그 각질층을 사실 화장품이 통과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 각질층을 들어가면 그러면 진피냐? 근데 그것도 또 아니에요. 각질층을 지나가면 그 밑에도 층이 3개나 더 있어요. 그러고 나서도 표피, 진피, 접합부라고 하는 또 막이 있어요. 그래서 경계면을 지나가야 진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사실상 쉽지는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화장품은 표피 바로 그 밑에 정도에서 작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피층까지 갈 필요가 없이 우리 표피의 작용만 하면 표피에서 이제 일정 보습과 탄력과 이런 작용을 해주는 거를 기대하는 게 화장품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진피는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우리 진피는 어디냐면요. 긁혀서 확 까졌다. 그래서 그 안에 빨간 속살 있죠. 네. 거기가 진피예요. 근데 우리가 그 진피에 화장품이 닿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따가워. 너무 그 진피에 화장품이 들어가면 생각만 해도 큰일 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제 진피에 들어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분자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자의 맞아. 크기가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달톤이라는 이제 그 단위를 쓰는데 500달톤이 되면 진피층까지 이제 도달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500달톤이 어떤 정도의 크기냐면요. 저희가 단백질을 막 아미노산 단위까지 쪼개면 아미노산 하나 정도가 한 150달톤 정도 된대요. 아미노산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거의 3개 정도다. 근데 우리가 이제 화장품으로 이제 들어가는 분자들을 보면 화장품에 들어가는 분자들은 대체로 한 수천 달톤은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진피층까지 도달을 시켜주고 싶은 유효 성분이 있잖아요. 이 유효 성분만 500달톤 이하로 될 것인가 아니면 500달톤 된다고 막 이렇게 써있는 그런 아이들이 유효 성분만일까. 내가 넣어주고 싶은 그 유효 성분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고 유효 성분이 간다고 해도 도달한다고 해도 굉장히 미미한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진피에 1% 정도는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1%가 GSM 말씀하신 것처럼 유효 성분만 딱 1%가 들어가는 거 아니고 내가 원치 않은 성분만 1% 들어갔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피까지 도달한다는 거 자체가 내 의도랑은 상관없이 오히려 피부에 안 좋을 수 있다. 그리고 진피에 도달하는 게 사실상 1%라는 것도 추측이고 실제로는 거의
진피에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화장품 효과는 결국 아무것도 없는 왜 건데 발라? 왜 발라? 근데 화장품이 여러분 진피에서 작용을 하게끔 바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표피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쩍쩍 갈라져 있는 눈바닥에 비가 이렇게 촉촉하게 내리면 촉촉해지잖아요. 그럼요.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의 표피가 건조하면 결국에는 방어막도 이제 약해지고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도 막 들어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아니면 수분이 증발이 더 많아진다거나 표피가 튼튼한 방어막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에 진피를 튼튼하게 지키려면. 그래서 표피의 작용을 잘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화장품입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죠? 표피에 화장품을 바르면 흡수는 안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근데 세포들은 생각보다 똑똑하고 자기들끼리 네트워크가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토피에서 알레르기 물질이 진피로 들어가지 않고 표피에 닿기만 해도 얘네들이 신호 전달 체계가 막 작동을 하면서 맞아요. 야 비상 야 알레르기 세포들 들어온다 모여 이러면서 신호 체계의 작동에 의해서 염증 반응도 생기고 방어 체계도 구축을 하는 거거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겉에서 보습이 잘 되고 pH가 잘 맞고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는다는 게 신호 전달 체계를 통해서 세포들끼리 그 정보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들끼리 다양한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그 신호 전달 물질들을 분비를 하면서 지금 피부 표면의 pH 상태는 이렇고 지금 수분은 어떻고 지금은 건조하니까 보호막을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한 서로의 네트워크, 통신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피에 보습을 잘 해주고 표피에 성분을 잘 발라주는 것이 진피의 신호 전달 체계를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픽으로 나와 있는 것들도 보시면 그냥 이 제품을 바르면 약간 이런 전달 체계를 통해서 약간 효과를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가시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애니메이션이지 실제 이 분자가 들어간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 화장품은 효과가 없는 건 아니다. 맞아. 다만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처럼 직접적인 작용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세포 옆에서 막 뭐를 해준다 이런 거는 너무 믿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연구하러 가볼게요. 스킨나이 연구소 다음에도 만나요. 네.